여보세요. 안녕, 난 텀이라고 해.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 한 편 들려줄게. 이 이야기는 나랑 같이 일하는 정간호사가 모 정신병동에서 일하면서 만난 환자가 있는데 최종일이라는 사람한테 들은 1991년 서울 동작구에서 일어난 기이하고 무서운 이야기야. 최종일은 친구의 부탁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라 이유는 따로 안 물어봤지만 최종일이 잔금 치를 일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다행히도 친구는 잠적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대.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던 중에 거래 회사랑 문제가 생겨서 늦어진다는 거였어. 그리고 한 달 안에 원금이랑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했지. 그래서 최종일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니까 자신이 아끼던 그림을 맡아도 좋다고 했고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빌린 돈보다 비싼 그 그림을 팔라고 했대. 그림은 미인도였는데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웠어. 한복을 입은 여자가 가락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직인에는 김희소라고 적혀 있었대. 친구 말로는 일본 나고야에서 유학 중인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고 하더라고. 최종일은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가져왔고 그걸 돌돌 말아서 서재 구석에 두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그림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가 시작된 거야. 큰딸이 허락도 없이 그림을 펼쳤는데 신윤복이나 김홍도 그림이 아니라면서 실망을 했고 최종일은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면서 자기도 모르게 현관 입구에 있던 그림이랑 교체했다고 해. 그리고 평소에 조용하던 강아지가 그림을 보면서 계속 짖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첫째한테 데려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딸이 강아지가 어디 있냐고 물은 거야. 그래서 봤더니 강아지는 사라져 있었고 집안 곳곳을 찾아봤지만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서 딸들이 전부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거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집을 나갔거나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대. 그러던 어느 날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는데 방문 앞부터 냉장고까지 음식물이 떨어져 있길래 누가 이런 건지 찾아보니까 아내랑 딸 3명은 모두 자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도둑이 들었나 생각하고 있는데 거실 바닥에 낯익은 뭔가가 있어서 봤더니 사라졌던 강아지였어. 그리고 강아지는 숨을 쉬지 않았지. 최종일은 소리를 질렀고 가족들 모두가 뛰쳐나와서 강아지를 보고 경악했어. 그렇게 늦은 새벽에 강아지를 묻어주고 최종일은 출근을 위해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셋째 딸이 비명을 지른 거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미인도의 눈동자가 움직였다는 거였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 강아지가 죽은 일은 안타깝지만 막내가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대.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아내가 막내딸이 없어졌다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학교에 일찍 간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교복은 그대로 있었다고 해. 최종일은 아끼던 강아지가 죽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는 회사가 끝날 시간에도 막내딸 문제로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최종일은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지. 근데 경찰은 단순 가출이 많다면서 집에서 기다리라고만 하길래 막내딸이 가볼 만한 곳을 갔지만 흔적조차 없었대. 할 수 없이 집에서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 딸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된 거야. 막내가 그림이 이상하다면서 언니들에게 그림을 버리자는 이야기였어. 그리고 어쩌면 강아지가 죽은 것도 그림을 가져온 시점이었고 그림 속 여자가 어제보다 더 웃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 최종일은 도저히 잠들 수 없어서 경찰한테 전화를 걸기도 하고 가출한 아이들을 맡고 있다는 교회도 알아봤는데 막내딸이 가출하거나 속썩일 심성도 아니었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가출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 거지. 그리고 아내는 막내딸을 찾으면서 울다가 잠에 들었다고 해.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부엌에 그때처럼 음식의 흔적이 바닥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딸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는데 두 딸은 깨어 있었지만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없었어. 그때 아래에서 아내의 비명이 들려서 내려가 보니까 아내가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부엌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웬 여자가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다고 해.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녀가 순식간에 달려와서 그림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대. 최종일은 그 말을 믿기가 힘들었지. 그리고 두 딸이 그림을 살피면서 하는 말이, 언니, 이것 좀 봐. 전보다 더 웃고 있잖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빠도 한번 봐봐요. 아내는 그림을 치우자고 했지만 최종일은 말도 안 된다면서 화를 냈어. 그렇게 다음 날이 됐고 막내딸의 전단지라도 만들려고 했는데 아내랑 첫째 딸이 무당이나 철학원에 갈 거라고 한 거야. 뭐 쓴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고, 다만 경찰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둘째 딸은 집을 지키겠다고 해. 그렇게 최종일이 집에 왔는데 이번엔 둘째 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거실은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으로 엉망이었다고 해. 호출기를 걸어도 묵묵부답이었고, 혹시 첫째 딸이랑 같이 있을까봐 첫째 딸의 호출기에도 연락해봤는데 첫째 딸은 모르는 일이라고 연락이 왔대. 최종일은 자신도 모르게 미인도를 봤지만 그림이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잔 최종일은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는데 그때 아빠, 아빠 살려주세요 하는 딸의 목소리에 눈을 뜬 거야. 너무 생생했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 마침 그때 아내랑 큰딸이 왔는데 둘째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모녀가 그림을 노려보면서 말하길, 무당의 말로는 그림에 귀신이 숨어서 막내를 데려갔다고 했대. 그리고 둘째도 귀신의 짓이라면서 무슨 은장도 같은 걸 꺼냈는데 무당집에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은장도를 1,000만 원이나 주고 샀다는 거야. 그리고 귀신이 그림에서 나오면 찌르면 된다고 하더라고. 최종일은 1,000만 원짜리 은장도라는 사실에 한심해했고 아내랑 첫째 딸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최종일은 아내랑 첫째가 그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내랑 첫째가 거실을 치우는 사이에 비단 주머니에 든 은장도를 꺼내서 볼펜이랑 다 꺼버렸어. 그러곤 아이들의 방으로 올라가서 단서들을 찾을 생각이었지. 그렇게 잠시 후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고 놀란 최종일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켰는데 그 순간 아래층에서 쿵, 쿵 소리가 났다고 해. 그래서 재빨리 내려가서 라이터를 켰는데 그림 속 여자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첫째는 은장도가 없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제서야 아내와 첫째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바지를 뒤졌지만 라이터를 꺼내면서 흘린 건지 은장도가 없더래. 그래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은장도를 찾는데 한참을 헤매다가 의자 아래에서 찾았고 재빨리 다시 내려갔지. 근데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두었고 귀신은 첫째 딸의 목도 조르고 있었대. 그래서 귀신을 밀쳤는데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첫째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은장도라고 외치길래 최종일은 뒤늦게 은장도를 들었지만 귀신이 고개를 돌리더니 최종일을 밀쳤다고 해. 결국 첫째 딸도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숨이 멈추고 말았어.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실종됐던 두 딸이 나란히 누워 있었던 거야. 그걸 본 최종일은 오열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그리고 그 여자는 그림처럼 웃더니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해. 그 후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고 아내와 딸들의 시신을 본 경찰은
최종일을 잡아갔어. 그 이후 부검과 진술까지 마쳤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아내랑 딸들의 사이는 물리적 충격도, 약물 중독도 아니었고 모두 심장마비였어. 그렇게 최종일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 하지만 그림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최종일은 어느 순간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된 거야. 최종일은 간호사나 의사한테 귀신이 존재하는지 물을 때가 있는데 믿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다가 발작한다고 해. 정 간호사는 이 이야기를 6번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 과연 최종일의 이야기는 진실일까? 아니면 충격으로 인해 본인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좋아요랑 하이프 부탁하고 사연 제보는 이메일로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